오늘은 오프드 오렌지 시즌2를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즌2를 앞에 계신 네 분이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 그걸 좀 요약해가지고 실습을 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림빅 시스템이었어요. 뇌신경계 쪽에서 마케팅, 신경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는 핵심 도구가 림빅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행동 요인은 세 가지 감정 축으로 보는 관점인데, 자극, 지배, 균형의 비율로 인간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신층적인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극 시스템, 지배 시스템, 균형 시스템으로 나뉘어서, 그때 저희 저번에 그때 실습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각자 본인에 맞는 림빅 시스템 유형을 한번 알아봤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실습할 때 뭘 할 거냐면, 실제로 저희가 팔고 있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 대표님들이 될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고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고객이 예상이 되는 이런 세 가지 림빅 시스템 유형을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그거에 맞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전략을 짜볼 거예요. 제가 팔고 있는 서비스는 고객의 투자를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조금 이제 접근을 해봤을 때 단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를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 초창기 같은 경우는 모험형인 것 같습니다. 위험을 즐기고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투자를 해오면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쾌락형에서 개방형, 조화형 쪽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가정을 되게 중시하면서 균형 시스템 안에 조화형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배 시스템에 있는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저의 결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개방이나 쾌락 쪽에 있는 자극 시스템에 있는 분들은 제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을 설득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필요한 일인지라, 어찌 보면 제가 어떤 사업적으로 돈을 벌려면 사실 자극 시스템 있는 분들을 대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분들 대상하는 게 제 개인 사업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저랑 핏이 맞는 지배 시스템에 있는 분들, 즉 모험, 성과, 규율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과나 규율 쪽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서비스로 하고 있는 건, 서비스로 적어놓은 거는 아직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데 내년에 이제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인데, 블로그 브랜딩 주제의 서비스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원래 기존에 제가 하던 거는 노션 쪽인데, 노션으로 보자면 고객은 규율형과 전통형, 성과형 저쪽 측면의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하는 블로그 브랜딩 서비스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조화형, 개방형 사람들을 우선 적어봤고요. 어찌되건 처음 타겟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대편에 있는 성과형인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 어차피 성직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건, 저기는 좀 더 제너럴하다 그러면 저는 약간 기술 베이스를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저희 주축은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조화 전통인 것 같아요. 딱 건강, 전통, 안전, 보호,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가정을 이제 일구면서도 워킹맘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 수업을 제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타겟을 그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잠재 고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좀 림빅 유형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 그런 걸 같이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중요한 건 또 직접 또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고, 여기서 신경 마케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하나의 후킹을 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후킹을 걸어야 그 사람을 끌려오는 거지, 하나의 후킹으로 이 사람을 끌려올까 아닐까를 고민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관련된 사람들을 어떻게 후킹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써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부분. 짧게 간단하게 좀 그래도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설득과
협상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상황 맞게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업의 신이라는 책을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은 설득이 아니라 납득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고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내려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항상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머리는 다 이미 설득이 되어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는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는 설득이 안 돼서가 아니라 본인이 아직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국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가장 세일즈맨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내 입장에서 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적금 가지고는 절대로 돈이 안 불어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베이스로는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쟤는 안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너무 투자를 하는 게 당연한데 저 상대방이 고객이 아직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배경 베이스로는 투자를 하는 게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 이유를 말해주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거를 해야 될 이유를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상대방 입에서 나오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해서 그리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오늘 롤플레잉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황지현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좀 바쁘게 지내고 있죠. 그럼 약간 블로그를 좀 내 사업적인 목적으로 브랜딩을 해나가고 싶다 하는 목적도 있으세요, 지금은? 그쵸.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인 걸 그리고 조금씩 알아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 사람들이 좀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지훈님처럼 이제 오픈해가지고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단계가 있고 이제 그 단계에서 좀 더 지금 생각하시는,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을 하면 나를 좀 알리고 브랜딩하는 단계로 가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이제 브랜딩 블로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본인의 색깔을 이미 담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전략적인 글쓰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 강의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말씀드리면 약간 일회성인 강의가 있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여기 참여해보고 싶다 하면은 좀 정기적으로 같이 챌린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 챌린지를 하고 여기랑 결이 맞다라고 느껴지면 조금 더 제가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가이드를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자금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예적금? 그냥 예적금도 없어요, 전 지금. 그냥 리얼 그냥 통장에 있는 게 땡이고 제 생각에는 넣으시면 정말 안 쓸 스타일을 하셨는데 마침 저는 투자에 있어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한참 막 열기가 있을 때 들어가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한국 시장이 투자하기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 실제로 2주 정도 전에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거를 전략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넣고 안 뺀다고 하시면 차라리 저는 여유 자금의 일부를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미국의 S&P 투자를 하시던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에 명아님도 사업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 두 분이 하시는 사업 내에서도 네트워크를 하셔야 될 텐데 그 네트워크의 주제가 이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쪽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려면 최소한의 공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을 때
어쨌거나 클럽큐라는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진행하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여에 부담이 없고, 그리고 또 책을 안 읽으시더라도 제가 또 강의용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좀 자극도 받을 수 있고 하시니까 그 일하는 건 잘 돼요? 바쁘면서? 나름의 고민거리가 있어요?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나가는 중이긴 해요. 내가 요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요가 매트만 있어도 맨몸으로 운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체력 관리라든지 일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내는 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기회가 되면 내가 지금 준비하는 수업이 있는데 네. 그거를 같이 사랑오빠 일적으로 같이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같이 조인해서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전에 이제 나는 1대1이라도 정말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말하고 약간 요가 필라테스에서 가장 큰 장점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빠처럼 막 활발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오빠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분 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사실 뭐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돈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돼도 마지막에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클로징이 안 되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배운 내용과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은 가격 얘기를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고객이 이거 얼마요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면은 헉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신 있게 내가 던져야 돼. 이거 얼마입니다. 그리고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뭐가 없냐면 이거를 했을 때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한 어떤 청사진 제시가 없어요. 그게 있어줘야지 이게 맥락이 맞아가지고 네가 이만큼의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게 충분히 이것과 취향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성진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림빅 유형으로 이게 뭔가 조금 더 진행했을 때도 괜찮을까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진행이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좀 잘 진행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스스로도 이게 중이 재벌이로 박는다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도 많이 얘기를 꺼내고 의논도 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 집단이 된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 기회가 없진 않았고 갖고 있었으면 뭐 엄청나게 있었겠지만 어찌됐건 내 상황의 선택이지만 이게 내가 딱 뒤돌아봤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돈에 막 하면은 막 뭐 그렇다고 하지만 돈을 벌려면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막 신경을 써야지 돈을 벌 수 있는데 제가 그런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되진 않았구나.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사실 아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 연습할 때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기회가 전 없거든요. 어느 정도 내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뭔가 한번 해볼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근데 아예 제로인 사람을 내가 얘기해서 설득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좀 근데 몇 번만 좀 연습해보고 경험을 쌓으면 금방 감을 잡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가 앞에 좀 타이트하게 하느라고 우리끼리 오늘 근황 토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시즌 2를 준비해 주셨던 분들이 잘 또 마무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성진님, 명환님이 마무리를 잘한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각자의 하고 있는 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인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우리 그냥 술 한잔하는 그런 시간 갖고 또 내년부터는 각자의 서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즌 3를 준비해가지고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환님. 저도 지난번에 참석 못했던 이제 성진님이 운영하신 딜드 세션 되게 재밌었고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브 더 오렌지를 하나의 회사라고 치면 우리가 하나의 각각 사업부, 하나의 그룹이라고 치면 하나의 회사가 돼서 협업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단계로서 협업을 하려면은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컨텐츠를 파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 도와주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맛보는 경험으로서 마지막 세션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누구를 어떤 생각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데 5분, 1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죠. 저도 뭐 보험 하나 상담하는 보통 2시간씩 하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오늘의 부분을 보완해 와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그냥 어떤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쟤한테 한번 컨텐츠를 팔아봐야 되겠다. 쟤한테 한번 그렇게 나오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해보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두 번째 시즌이 저희가 협상이 주제였잖아요. 그 협상이라는 주제를 잡기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 린디로 다뤄본 것도 저번에 참여했을 때도 되게 좋았지만 이번에 또 조금 더 딥하게 다룬 것 같아서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롤플레잉이 저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오도도 가서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느꼈지만 되게 인위적인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엄청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단순히 독서 모임이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가 뭔가를 내 고민에서 시작된 뭔가를 실행해본다라는 그 취지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각자의 사업이나 각자의 니즈 같은 걸 확실히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니까 또 그 다음 모임에서 되게 많이 서로 좀 도움을 주게 되는 것 같고 다음 시즌 저희 SNS 키우기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시즌 3 소식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